가기 전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는 오늘은 원래 휴가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그냥 잘 보내려고 했었는데 미국 시간 주말에 너무 내용이 좀 그래서 다들 지금 월요일 아침에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오늘 아침 증시 각도기 TV를 다시 구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가라서 이렇게 조금 평소하고 다른 생소한 곳에서 그 동영상 촬영하게 되니까요.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 시장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 S&P는 1.21%, 나스닥은 2.45%, 다우는 0.59%입니다. 그 주간 단위로는 S&P가 5.63% 빠졌고요. 나스닥은 5.61, 그다음에 다우는 6.47% 빠지면서 주간 단위 하락폭으로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증시는 여기에 비해서는 좀 완만하게 떨어졌다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거래소는 3.96%가 떨어졌고, 그리고 코스닥은 1.89%가 떨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핵심은 저거죠.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 시장 무슨 불안감? 네, 확진 불안감? 네, 확진 불안감도 있죠. 그러나 더 큰 불안감은 어떤 것이죠? 네, 대선 불안감입니다. 대선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약간 그 패닉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럼 대선 끝나고도 영원히 이럴 것이냐인 거죠. 자, 일단 대선 끝나고 나서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예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과거 이런 적이 한번 있죠. 2000년에 조지 W 부시와 그다음에 엘 고어 간의 그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0.5%밖에 차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대법원 판결로 갔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 대법원 판결 나는 데까지 1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약 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모두의 주간 하락폭을 말씀드렸던 이유를 좀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미 반영하고 있다.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불안하면 먼저 반영하잖아요. 항상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땡겨서 반영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될 것을 지금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선 불복 그리고 대선의 판가름이 늦게 나는 것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녹이고 있어요. 이미 대선 불복을 상당 부분 녹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더 반영될 것이냐, 일단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게 불복이 되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경우에 지난번에 한 달에 7% 빠졌었어요. 이번에 과거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기간이나 폭이 과거만큼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얼만큼 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더하기 붙여진 것은 셧다운이죠. 유럽은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셧다운 반영이 크게 되면서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여러 통화 중에서 가장 큰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은 뭐 9월 달까지만 해도 유로 굉장히 강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확 뒤집어졌죠. 유럽의 셧다운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셧다운도 그렇게 유럽만큼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에요. 그분 의문을 갖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시장에서 이 코로나 영향력이 얼만큼 커질 것이냐는 셧다운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에요. 그래서 셧다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일어나는 증가 일로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고 계속 그렇게 안 좋아질까요? 원래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고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각도기 TV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도기마을 분들이 다 너무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한 발 좀 떨어져 있자. 저처럼 이렇게 마음의 휴가라도 좀 가 있자라는 말씀. 저 이것 때문에 휴가 온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정해진 거라서 온 거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옆에 있어야죠. 여러분들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원격으로라도 만나고 또 우리 오후에는
우리 증시 나침반이 여러분 만나러 뵈러 갈 겁니다. 네, 어찌되었거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셧다운 폭에 대해서 결정될 건데 더불어 그러면 대선 화요일 날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올까요? 이런 셧다운 상황들이 오면 미국은 네, 부양책 빨리 해야 되겠죠. 부양책 질질 끌 수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에 의해서 시장이 나빠지는 것은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셧다운이 얼만큼 될 것이냐라는 것과 이게 안 되면 확산이 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은. 그렇게 한번 하나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셧다운에 의해서 부양책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정말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직전까지가 불안한 공간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주에 한국 시장에서는 대주주 관련 언급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는 것들이 결국 압박하는 거예요.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하락과 투자자들의 원성이죠. 지금 원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는 얼핏 뭐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와서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5억 정도로 설정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것이다. 오히려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 때 안 좋았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거래 태도가 강했다는 것은 그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라. 예전 엘고하고 조지 W 부시 사건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가 7%였고 지금은 다우가 6.47, S&P가 5.63, 그 다음 나스닥이 5.51% 빠졌으니까 상당폭 반영을 한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고 이미 하락이 상당폭 진행됐다 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은 미국의 선물 시장 영향을 좀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충격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미국이 수습이 안 되면 선물 시장에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선물 시장과 더불어서 누구에 의해서 지난 주말에도 있었죠. 외국인 매매 흐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일부 반영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주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 정말로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전에 그것들에 따라서 매매를 한국 시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는 한국 원화하고 중국 위안화가 그동안의 여러 통화들 중에서 가장 강한 통화다. 지금 유럽의 유로 달러 간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위안과 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세. 왜 강세가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경제의 미래 상황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상황이 좋고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폭 잘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 강세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길 빌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사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지금의 공포감이 그대로 유지될까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두가 이해하면 아니하고 모두가 아니하면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미래가 꾸준히 좋아지면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회사라면 그 기업을 믿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가 일파만파 커져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심리는 약화되고 악화되면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한 달로 시계를 돌려보십시오. 9월 초순만 되면 나쁜 거 하나도 안 보였어요. 좋은 것만 보였거든요. 지금은 반대예요.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고요. 투자 세계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이 심리를 어떻게 내가 조종할 것이냐. 그래서 미스터 마켓을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심리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거둘 것이냐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식구들 자산이라면 저는 뭐 아무 걱정도 안 할 거예요. 진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뭐 이런 일 한두 번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네. 그냥
이런 일 매년 한 두 번 정도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월요일 날 원격지에서 휴가 온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은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시죠.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